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SK가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 9,900원 그리고 비중 20%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1.68% 오르면서 21만 2천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11월 27일에 23만 원 선도 터치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마 수익 극대화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망치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SK가스가 이제 뭐 석유공사하고 이제 LNG 터미널 사업권에 대해서 좀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체가 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지금 예산 삭감 그리고 LNG 사업 지연들이 이 지수에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LNG 발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100%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전부 충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가스 수요 확대에 거는 기대도 저조한 편인데 석유공사 공동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LNG 터미널을 짓고 있어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는데 SK가스는 LNG 터미널을 9월 30일부터 상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합작이라고 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SK가스하고 석유공사에서는 주주 배정을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로 시설 자금 230억을 이제 230억 정도 그리고 77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어요. 석유공사한테. 그래서 이제 코리아 에너지가 석유공사의 공동기업이잖아요. 이게 코리아 에너지에 대한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게 뭐 합작이라고 해서 뭐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하고 공동으로 합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작사가 안 좋다고 해서 SK가스가 안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에서 발전 수요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합작이라고 해서 관계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근데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가동되는 울산 GPS에 대해서 이제 뭐 개통 한계 가격에서도 유의미하게 좀 성적이 잘 나와줬고 유리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이전보다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이 세전 이익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ESS 성장 모멘텀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컨센서스에서는 전년 대비 약간 좀 소폭 하락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이제 LNG 터미널 사업이나 이런 거 뭐 합작법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BPS가 29만 원이고 PBR이 0.7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 금액이 21만 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거의 BPS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당가가 19만 9,900원이잖아요. 1999네요. 예. 여기서 직전까지 22만 원까지는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22만 8천 원 구간을 좀 뚫어준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또 AS 진행해 드릴 테니까 그때 문자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좋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22만 원짜리에서 일부 정도는 수익 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22만 8천 원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때 재차 목표가 다시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전진바이오팜 와 있고요. 매수가는 3,080원에 비중은 10%시네요.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하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56% 밀려나면서 2,685원짜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찾아봐도 특별한 뉴스가 최근에 전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뭐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좀 상향 차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전진바이오팜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기생충 피해 감소제나 아니면 동물 사료 첨가 뭐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육류 가공, 제조, 도매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유해 생물 피해 감소제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생활용품이나 아니면은 동물용품 시장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왜 확대를 했나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적자 기업에서 좀 벗어나기 위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 사업인 이제 기생충 관련해서 이제 기생충 피해 감소제를 개발해서 사업을 또 확장하기도 했고 이런 쪽도 좋고 생활용품 쪽에서는 천연 소재를 이용합니다. 이 전진 바이오팜이. 그래서 이 친환경 세제 뭐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일단은 재무제표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 관련해서 기생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지금 영업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영업이익인데 30억의 적자 31억 그리고 12억으로 적자폭을 좀 줄여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이어나가고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죠? 바로 흑자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런 게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주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좀 올라주고 있는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가가 26%까지 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 분석으로 다시 한번 가봤을 때도 분기 실적이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점. 물론 2023년 3분기에서는 3억의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3년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번 연도 1, 2, 3분기 계속해서 좋은 흑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실 때도 사실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던 것도 202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다가 갑자기 확대를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신사업에 대한 확장, 투자성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냅샷으로 가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유보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가 2023년 이제 4분기 측면에서는 66%,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보율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271%에서 3분기에서는 284%로 찍혀주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연간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갔을 때도 유보율이 작년 대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찍혀졌을 거라는 컨센서스 추정치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걸리는 게 PBR이 9배 그리고 BPS가 831원이라는 점. 이 BPS 대비 PBR이 9배고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시점에서는 컨센서스가 찍히기 전에 그때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은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점에 1966원을 찍고 다시 한번 2600원으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구간 그리고 밑에 하방 구간인 2200원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인 3080원 그 이상 직전에 갔던 고점 대비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000원 구간에서 좀 높은 가격인 3,300원이나 3,400원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 바이오팜 이제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이 기업 흑자 전환도 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원 잡아드릴 건데요. 2,200원 선 지지만 한다면 이 지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가시면서 이 종목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상담 받아볼게요. 미춘님이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표 시멘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632원에 비중 20%시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낮춘 가격이에요.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함께 채팅도 남겨주셨네요. 아무래도 단가가 추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3,632원짜리 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0.33% 오르면서 3,08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월 10일에 2,800원 딛고 나서 그래도 주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3표 시멘트 자체가 이제 뭐 섹터로 보자면은 시멘트, 뭐 레미콘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중에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표 시멘트가 뭐 시멘트 섹터로도 엮이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우크라 도로 시멘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눌리면서 같이 눌렸을 뿐이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면서 원래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뭐 오늘 0.3% 올려줬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다리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제 1월 20일 지나고 나서 집권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뒤로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올 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취임을 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들썩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의 구간에 놓여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기준봉이 나와주고 이 부분을 한번 이탈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뭐 이탈했을 때도 12월 9일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내부적인 이슈로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로 쳐준다면은 하방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회복성이 이어진다면은 이 부분에서 좀 버텨준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632원 이상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중 확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중 확대 잘하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 잘하셨고 지금 이제 뭐 2,900원을 좀씩 버텨주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6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좀 기다리시면은 제가 매도가를 드리는 건 이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4,790원 구간이거든요. 예, 4,790원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기업 분석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도 1,000억으로 직전 연도 대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물론 매출액은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보율 또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PS 보실 때도 7,000원 그리고 PBR이 0.4배로 컨센서스에 찍혀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아쉬운 게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좀 뒤집혀주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이 더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유동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보다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1,200% 그리고 150% 이하인 115% 기록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하면서 내년 4,700원 구간까지 오시면은 그때 매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미추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긁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도 엮이는 종목이고요. 기다리면 매수가 이상으로 오를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는데요. 1월 이후에 트럼프 임기 시작된다면 한 차례 슈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900원 지지라인 잘 체크해 가시면서요. 목표가 4,700원 드리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동성제약 와 있고요. 매수가는 16,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시라고 하십니다. 어제 시장에서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도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4.81% 올라오면서 지금 4,905원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꽤나 높습니다. 지금 자리는 정말 많이 밀려서 내려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비중 10%시거든요. 혹시 추가 매수 같은 것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뭐 동성제약을 16,000원 구간에서 이제 비중 10%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비중 축소를 지금 시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16,000원 구간이시면은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거든요. 예, 비중이 좀
그러니까 10%인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이슈로 보자면은 뭐 혈당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이긴 한데 지금 영업이익도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심했어요. 지금 시점보다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더 올라와줬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4%가 올라와줬다고 해도 지금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또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구간에서 5,200원까지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5,200원 구간에서 올라오지 않고 그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10개 중 4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5,2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을 좀 해서 직전 고점 한 5,2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셔서 좀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관망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더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더 끌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 그대로 홀딩해 보고요. 5,200원 구간 온다면 이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길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받아볼게요. 곽보영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이수페타시스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21,100원 그리고 비중 15%시래요.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부탁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지금 자리가 25,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봐보니까 12월 4일에는 29,000원 선 위로도 올라줬었는데 아무래도 수익 최대한 많이 챙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증을 좀 강행하면서 뭐 이런 안 좋은 뭐 소리도 있었었고, 지금 주주들을 좀 생각해주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개파락하고 다시 한번 바닥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또 매수하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고,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개파락했던 이 시점을 좀 메꾸면 그때 매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주주들하고 좀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 입장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컨센서스로 봤을 때도 600억, 그러니까 원래는 2021년 400억 그다음에 1,166억이었거든요. 그럼 차트로 가봤을 때도 1,166억, 그러니까 2022년에 찍혔으면은 2021년에 선방영된 주가겠죠. 그러면은 2021년으로 가보면 이때 시점부터 2022년까지도 굉장히 큰 우상향 차트를 그렸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조정 주고 기업 분석을 가보면 컨센서스가 1,080억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는 거의 뭐 0.8배 정도 되는 영업이익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여기서도 5,000원 그리고 PBR이 4배긴 하고 유동 비율과 유도율도 봤을 때도 300%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회사, 그러니까 유증을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유보율과 좀 연관이 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률이 9%, 그 다음 연도는 18%고 유보율은 98, 251, 321로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어쨌든 간에 유증을 좀 강행하면서 안 좋은 이슈로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조정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신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갭을 메꿨을 때 29,000원 자리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지금은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 차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물이 좀 나와주고 그 매물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29,000원 구간에
감안해서 매도해 주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보영님 이 종목 조금 더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요.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분위기 맞다고 설명 주셨고요. 개파락했던 지점 메우고 나면 29,000원짜리에서 수익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9,000원 잡아드릴게요.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한 번 받아볼게요. 광주 마운틴 무등 성봉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광주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성봉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애매한데요.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채팅 남겨주시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 에이징랜드 주셨고요. 매수가 46,000원 그리고 비중 5%시네요. 10일부터 쭉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봐보니까 10월 31일에 46,100원짜리 터치했거든요. 이날 진입하신 건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요. 지금 분위기는 좋게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더 힘을 내줘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에이징랜드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예요. 네. 지금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종목군들로 편성을 했다는 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컨센서스 추정치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 51억으로 안 좋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누료목픽 반도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024년 이제 4분기 컨센서스에서도 25억으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로 전환해주는 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가 적자로 찍히긴 한다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뉴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반도체 과대 납폭주 중 하나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징랜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46,000원입니다. 네, 46,000원 구간인데 평단가가 조금 아쉽긴 해요. 46,000원 구간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비중이 5%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만 진행하셔서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를 줄이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로 봤을 때도 에이징랜드에 대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랠리는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반도체에 대한 랠리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셔서 직전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46,000원까지 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부 비중은 다시 한번 또 문자 상담 주시면은 그 이후에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봐보기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평균 단가가 조금은 아쉽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조금 낮춰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는 전략 챙겨 주셨거든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46,000원짜리 온다면 일부는 수익 챙겨 보시고요. 남은 물량은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한진칼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4,000원에 비중 10%십니다.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의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사실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들려오는 종목이죠. 11월 18일 7만 원 저점 딛고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는 또 3.37%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74,600원짜리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꽤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좋을까요? 저는 한진칼은 솔직히 이제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대한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기업 결합 발표가 있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어찌됐든 뭐 지금 세계 12위 항공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됐고 이제 대한항공의 인적 분할로 생긴 신설된 지주회사가 바로 한진칼이죠.
예, 여기서 한진칼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사들은 대부분 안 좋은 걸 겪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계속해서 산업을 좀 더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나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기업 결합을 하고 나서 이후로 본다면은 이거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물류, 여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다각화해 준다면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성장성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분석으로 갔을 때도 사실 뭐 2021년 이후에 코로나 때를 좀 회복하는 경향이 보였던 것도 이맘때였거든요. 예, 이때 갑자기 다시 한번 428억 이렇게 흑자로 됐죠.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139억, 145억 점차 좋은 흐름이고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대비 좀 소폭 하락한 감이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제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좋은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점은 한진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BPS가 46,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PBR이 꽤나 안정적이에요. 1.5배 이하로 가다가 지금은 1.7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1.5배 이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1.5배 이하가 좋다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 0.2% 정도는 좀 애교스럽게 봐주고 하방 구간에서 지금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방 경직 구간 7만 원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고 다시 한번 지금 하락세지만 이 부분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좀 평단가가 9만 원 선입니다. 9만 400원 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9만 400원을 좀 뚫을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물류 이런 것 쪽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 항공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한진칼의 주가 이런 것도 좀 방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장의 눌림에서 같이 눌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재무제표 상으로도 꽤나 좋은 기업인데요. 7만 원 선 지지만 해주면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끌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볼게요. 이크레더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3,800원 그리고 비중은 20%시네요. 전자신용 인증 서비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종목 봐보니까 아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드디어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부근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딱 부합입니다. 13,420원 위치에 있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세워드리면 될까요? 이크레더블. 이 종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가장 크게 가진 리스크는 국내 증시 하락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컸어요. 이제 매도세가. 하지만 조금씩 매수해주는 외국인의 유입도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유입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입니다. 이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2024년 3분기에서는 갑자기 116억이었다가 2023년 3분기에는 16억, 그 다음에 추정치에서는 15억,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번 연도 연간 실적 컨센서스에서는 149억이에요. 일단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한국기업 평가의 자회사입니다. 다들 한국기업 평가 아시죠? 그거에 대한 자회사예요. 그래서 신용 정보를 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고점으로 보자면은 26,000원대에서 찍었었어요. 한번 26,000원대에서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세를 타고 나서 굉장히 크게 낙폭을 했었죠. 이런 이유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실적에 대한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용정보사업관에서도 이 회사 특성상 할 수 있는 게 특성상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많이 들지가 않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보자면은 현금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지금 여기가 특징적이에요.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보시면은 유동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신용정보회사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600%에 육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반면에 부채 비율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고 이전에 주가가 반토막 난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적이 좀 꺾여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뭐 반복되면은 옛날에는 뭐 17배까지 갔던 PER이 지금은 12배라고 본다면은 좀 저평가됐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에 배당 수익률이 6%고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도 PER이 10이면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당금도 21년의 고점으로 하락했지만 배당 총액으로 보자면은 202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S를 보시면은 1,000원 그리고 780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장성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3,800원이잖아요. 13,800원이면은 잘 매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찍혀준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좀 잘 갖고 있다.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매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이 눌림, 그러니까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종목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리스크는 국내 증시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16,000원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요. 또 배당금에 대한 매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시다가 목표가 16,000원짜리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